듣고 계시는 방송은 장미마을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우리 무기동 지역의 1인 가구 혹은 독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연초에 주민센터 이제 담당 직원께서 명단을 다 주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달 체크를 또 따로 해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매달 연락을 드리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25명 정도 명단을 받은 것 같아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매달 제가 분할된 거는 거의 100명에서 이짝 저짝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많으시네요. 거의 다 비슷하죠, 우리 다. 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전체가. 100여 명에서 네. 한 4, 50명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나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방문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방문은 전화를 이제 했을 때 전화 통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안부를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가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문자를 또 남기거든요.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 그런 분은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면 엄청 걱정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매주 한 번씩 전화를 하죠. 우리가 받을 때까지. 그래도 안 받으면 마지막에 이제 체크해서 방문에 돌입을 합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방법도 있고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방문을 2인 1조에서 네. 같이 방문을 해서 주거 환경이나 얘기도 듣고 나서 우리가 주민센터에다 도움을 받을 거는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화와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네요. 예. 네. 방문할 때 어려운 점이나 또 주의할 점, 방문하면 또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주의할 점? 많아요. 왜냐면 몇 번의 전화와 몇 번의 문자를 해도 소통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네. 방문을 했을 때 동호수가 맞아요. 안 적혀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어느 집인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몇 톤지를 몰라가지고. 예, 어디다가 메모를 붙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다가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난감하고 갔을 때 그 전화를 안 받는 분은 또 방문을 했을 때도 안 계셔요. 거의 다 안 계셔요. 뭐 바쁘신지 어쩌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허탕치고 오는 날 거의 100%. 우리 그 방문하다 보면 가서 보면 이사하신 분들도 네. 종종 있더라고요. 이사하신 분들도. 그 방문할 때는 혼자 가세요? 어떻게 가세요? 아니요 2인 1조로 짝꿍하고 같이 가요. 노예형 짝꿍하고. 맞아요. 혼자 가면 네, 또 왜냐면 또 안전을 위해서 엊그저께 이제 저희 이제 여기 노예영 씨가 노예영 쌤이 이제 담당하는 그분이 난동을 피워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을 갔는데 경찰이 딱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집이 아닐까요? 제가 쭉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 딱 갔더니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저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밤 사이에 네네네. 그분이 이제 주인하고 월세를 안 내가지고 막 그런 난리가 트러블이 났는데 있었구나. 쓰레기를 계단 밑에까지 막 난장을 해놔가지고 경찰분 4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끝끝내 소통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좀 해서 2인 1조로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드는 생각 있어요. 2인 1조인데 우리 홀수잖아요. 저는 이제 순미쌤하고 같이 방문하는데 은영쌤은 어떻게 방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동사무소 네, 직원분하고. 직원분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혼자는 우리가 보니까 좀 네, 위험해요. 여러 가지 또 그래서 같이 가는 게 항상 같이 가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방문하실 때 특별히 또 체크하거나 주로 나누는 말씀이 있을까요? 계시면은 이제 반갑게 열어주시는데 보면은 저희가 딱 갔을 때 이제 왜냐면 전화하고 문자를 했을 때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방문을 해가지고 봤을 때는 뭐 이제 건강 상태가 괜찮으신지 그거 보고 이제 집 주변 이제 주거 환경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괜찮다고 하시고 이러면 이제 저희도 안심해서 오는데 또 뭐 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선생님도 뭐 특별히 체크하는 게 있나요? 방문하셔서? 아, 우리는 방문했을 때 진짜 이 전화해서 안 받는 분을 가보면 진짜 거의 못 만나서 가서 이제 방문했다는 메모지를 맞아. 남겨놓고 오면 그래도 전화 한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고맙다고. 다행히 그래도 잘 살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그런 분이 있으면 다시 가서 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전화 다음부터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요. 뭐 갖고 가나요? 어떻게 가시나요? 주민센터로 후원 물품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이제 치약 세트, 예, 그리고 이제 파스,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데, 예, 그 후원 물품을 받아서 예, 갈 때마다 이제 빈손으로 가기 힘드니까 이게 이제 드리면서 잘 쓰시라고 그러면 예, 예, 고맙게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갈 때 보면 빈손으로 가면 우리 스스로도 약간 좀 그래서 센터에서 나오는 물품 같은 거 갖다 드리면 또 되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니까 뭐 가져가면 참 좋더라고요. 궁금한 점, 사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요. 그런 거는 왜냐면 그거- 한 사람한테만 또 그렇게 할 수가 왜냐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는 올 들어서 과일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울어가지고 주민센터에 전해서 제가 사과라도 갖다 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하니까. 끊어 그 다음 달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아팠지만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막 뛰어갔지만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화나 방문을 이렇게 해서 안부 체크 같은 걸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또는 또 필요한 어떤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방문한 이후에 다른 활동으로 연계된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방문해서 못 만나고 그런 사람들 저는 시립대 복지관으로 복지관에 시립대 복지관에서 하는 사이시옷이라는 우리 동네 분점 같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좀 소외인들 가시면 같이 내 식구처럼 챙기면서 하는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배우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소개해드리면 가셔서 아 너무 좋더라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이시옷에 소개를 많이 해드리면 아마 어르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을에 또 사이시옷이 있는 게 커다란 그쵸, 도움이 그쵸. 되겠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도. 네. 이렇게 힘들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에도 전화나 방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생기는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아, 경우에는? 일단 이제 통화나 이제 이게 이제 방문이 연결이 안 될 때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주민센터 담당자분한테 이게 전화번호를 드려요. 우리가 전화를 하니까 이게 안 받는다. 그러면 주민센터 직원분이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해주면 또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맹점이 네. 있어요. 네, 우리는 좀 저희한테 좀 한계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는 우리 개인 네. 전화번호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라고 네. 안 받는 맞아. 분이 그럴 수 많으시고 네. 이제 주민센터에 2094가 찍히면 또 그분들이 받아서 어쨌든 받아서 이제 안부 확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쵸. 네.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또 힘든 일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안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이렇게 계속 이제 소통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가 저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분들이 그분들이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욱해가지고 그냥 짜증을 막 내시면서 막 화를 내셔요. 네. 힘드시죠 그럴 네, 때. 그럴 때는 진짜 저도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좀, 예, 예. 좀 당하니까 그렇게 뭐 화를 내시면 저희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 계시 좀 전화 끊고 나서 좀 울컥하고
내가 일을 또 이게 왜 할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지만 또 마음을 또 이제 가다듬고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소통이 안 된 분들은 그 주민센터 담당자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넘겨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뒷배는 주민센터가 항상 든든하게 우리 담당 주인님과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도움이 되죠. 네. 자, 활동을 하시면서 대상자 중에서 아까 은영 선생님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어렵게 또는 뭐 힘들게 또는 감동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면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그 아까 가위를 못 드셨던 분, 그분 때문에 울컥해가지고 이제 그랬고 한 분은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부터 막 관리를 해달라고. 그런데 극단적인 제 행동을 2번이나 하셨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는 게 고통이라고 자기한테는. 맞아, 그런 분을 했을 때 좀 안타깝고. 네.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많이 울어서요. 그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무관님하고 통화하면서 이게 막 내일 같은 거예요. 맞아요, 감정이 이입이 되더라고. 안타까워.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막 울고 또 이제 제가 관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할머니 어르신이 있는데 보호사님이 오세요. 오시는데 제가 한 달에 한 그분하고 2번, 2번, 3번씩은 걱정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왜냐면은 보호사님하고 갈등이 보호사하고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하고 한 40분을 통화를 해서 첫 달에는. 그래서 나는 내가 쫓아와서 이분을 청소를 해줘야 되나? 자기 집이 막 어떻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아 당신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왜냐면 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길래 그럼 제가 그 요양보호사님을 다른 데다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내가 이제 그 말도 했어.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센터에다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쪽에서 좀 담당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더니 그 제가센터에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딱 하니까 그분 여기 무기동에서는 그분을 맡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통화를 해보셨죠? 그렇다고 했더니 그거랑 똑같아서 이분이 걸쳐가지 않은 제가센터가 없고 타 동에서도 불렀대. 근데 거기서도 아마 이분을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그래. 내가 저기 공단에다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 자격 박탈을 하고 싶다는 그래. 그런데 제가센터에서는 제발 좀 전화 좀 해서 신고 좀 해라. 이 사람 그 등급 받은 걸 취소를 하게끔 그 정도로 이분이 악랄하게 좀 뭐라 그럴까? 철원 선생님 그 하시는 분이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 네.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러니까. 힘들게 하시는 그런데 분이 이제 있어. 저 잠깐 생각했어요. 나 그런 분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막 이 보호사님을 힘들게 하는데도 온 몸이 진짜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성격이 그런 걸 알면서도 또 말에 또 가면 또 제가 전화를 잘 계시냐고. 그러면 처음에 또 그 저하고 대화했던 거 똑같아. 그래도 놓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2번, 3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관리하는 구역이 고시원이 있어요. 아. 근데 고시원이 네네. 고시원에 9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9분이 전화하면 다 전화를 안 받는 거의. 그래서 이제 그 고시원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 좀 전화 좀 잘 받게 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셔서 이제 전화는 가끔 받게 됐어요.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전화를 하면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그냥 퉁명스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안부 전화 드렸어요. 그렇게 잘 계시라 그러면 잘 계시라 그러기도 전에 아이씨 하면서 전화를 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전화할 일이 그렇지. 계속 전화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웃으면서 전화했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잘 받으시고 그 고시원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이 날마다 좋은 글하고 그림 있는 거 날마다 보내는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나름 힘든 일도 있지만 또 그런 그분이 날마다 그런 좋은 글을 보내는 것도 감사하고 뿌듯하더라고요.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아니 대상자가 그 한 고시원에 9분이 있다는 예. 것도 굉장히 그건 특이한 힘들어요. 일이네요.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안부 챙기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챙기고 찾아내서 그들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해주는 발로 뛰는 정말 살아있는 최일선의 일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또 한 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